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퍼와 PBR 밴드로 가치 평가하는 분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전제 조건이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건 아닌 거니까 약간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좀 용어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라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 플러스 어닝, 벌어들인 거, 레티오,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그 기업의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주가가 그 기업의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수익, 순수익이 있죠. 한 주당 가격을 주가를 나누는 거죠. 주가가 한 주당 가격이잖아요. 한 주당 가격을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요. EPS. EPS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BPS도 있잖아요. EPS, BPS는 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내려오시면 여기 BPS 있죠. EPS도 여기 다 있죠. 예, 보이시나요? 다 있어요. 이거 제공돼요. 예. 저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EPS는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BPS는 주당 순자산 가치를 BPS라 또는 청산 가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주당 여기도 주가를 나누는 거죠. 한 주당 순이익으로 EPS를 나누는 거고 아니면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순이익 다 있잖아요. 여기가 매출이 있죠.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 아래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이걸 나누는 거예요.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인 거고 근데 공식은 우리가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자를 분모로 아, 분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분모가 뭐죠?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 그리고 여기에 어닝이죠. 어닝. 벌어들인 거. 그래서 PER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어닝 관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어닝 벌어들인 거 순이익 순이익 돈을 영업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 네, 순이익 관점으로 보시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밑줄짝. 네, 그다음에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북밸류라고 하는데 플러스 북밸류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주가가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여러분들 그 밑에 좀 나왔는데 순자산이라고 나왔는데 순자산이란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이죠. 대차대표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자산이 되죠. 여기가 자산이 되는 거고 여기가 부채가 되죠. 여기가 부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여기가 순자산 자본이 되죠. 자본이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버리면 자본이 나오겠죠. 그 공식인 거고. 그래서 이제 자산은 그래 자산이에요. 그래서 한 주당 뭘로 나눠요? 주당 순자산으로 아니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현재 주가를 BPS 주당 순자산 가치로 또는 성장 가치로 나누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PBR이에요. 이거 PBR의 개념. 그래서 PBR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했어요. 규모의 관점.
규모의 경제, 성장하고 있는지, 회사가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있는지. 자산이잖아요. 전체 그 회사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게 자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죠? 요것만 퍼는 어닝이고요. PBR은 북밸류 자산이에요, 자산. 순자산. 시젠을 볼까요? 시젠이 지금 여기 뭐 1.57 이거 몇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은 몇 배? 1.57배. 순자산의 2.37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자산의 9.17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정 주가, 이게 주가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반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 맨 아래에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여기는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으면 고평가가 됐다는 거고, 맨 아래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그 밴드가 있잖아요. 네 개의 밴드 아래에 있으면은 저평가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PBR도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가 어떤 저평가냐면 순이익 관점에서 순이익 관점에서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니 순이익이 있는데 아니 너무 저평가한 거야. 그럼 이제 아무래도 싼 거죠. 그래서 시제는 전체 싸다는 얘기예요. 저렴하다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뭐 순이익당 퍼밴드가 뭐 96.76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점 몇 배밖에 1.57 이하밖에도 안 돼요. 순이익당 주가가.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저평가 받은 회사다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평가 받은 회사를 사야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겠죠. 나중에 올라가야 돼. 고평가로 평가받을 때. PBR은 아까 뭐라 했죠? 순자산이라 했죠. 순자산. 순자산은 뭐라고 했죠? 자산에서 부채 있고 여긴 순자산.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죠. 그게 순자산이죠. 순자산은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그 회사의 규모. 순이익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장의 규모로 봐야죠. 그 성장 규모로 봤을 때 여기 밴드 맨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밴드 맨 아래에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죠? 저평가 받은 거죠, 뭐. 회사가 성장하는 규모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은 거죠. H7B 볼까요? H7B는 PBR,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네, 저평가 받은 회사예요. 그렇죠? 이 밴드 하나, 둘, 셋, 넷, 다. 네. 저평가 받은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규모, 자산. 여러분들 그 H7B 그룹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네. 그만큼 자산에 비해서 회사는 저평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순이익 관점으로 본다면 고평가죠. 왜냐면 밴드 밖으로 나왔잖아요. 고평가 받는 회사죠. 고평가 받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죠? 고평가 받다는 얘기는 그만큼 버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네, 순이익 대비, 그다음에 회사의 자산 대비, 네, 다 모든 것이 저평가받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BR, HLB는 PBR 밴드, 자산 규모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은 회사다. 회사 규모. 회사 규모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만큼 회사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익을 많이 못 내는 회사인 거지. HLB는 아직은 이익 물론 이제 뭐 HLB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어 흑자 전환했죠. 근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빨리 개선해야 될 게 뭐죠? 아무래도 저거겠죠. 순이익이겠죠.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여하튼 간에 시젠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순이익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고 회사의 규모의 관점으로 봤을 거고. 근데 HLB는 회사의 규모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만 저평가이지, 이 순이익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할 수 있죠. 약간 고평가된 모양새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줘. 그러면 이제 지금 순익 대비 너무 고평가이다 보니까 그 고평가를 저평가시킬 수 있는 것은 뭐죠? 모멘텀이겠죠. 그 모멘텀이 현재의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그건 저평가 받을 수 있죠. 순이익이. 왜냐면 모멘텀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미래 비전이 현실 가치로 된다면은 저평가가 될 수 있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실 적에 어떻게 보시냐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밴드가 순익 대비 이렇게 저평가, 회사의 자산 대비 저평가. 이런 회사가 가장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약간 자산 대비는 저평가 받는 회사기는 한데 HLB는 그 대신 네, 순익 대비는 좀 고평가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개선해 시켜줄 수 있는, 저평가를 받게 해줄 수 있는 모멘텀만 나온다면, 그것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네, 다시금 떨어지긴 하겠죠. 퍼밴드가. 그래서 약간 이제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신약이 잘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이제 접목시켜서 보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퍼밴드가 저평가 받을 수 있긴 하겠죠. 지금 고평가긴 한데.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좀 말을 어렵게 좀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간단히 보세요. 예, 이렇게 내려 있는 거, 퍼밴드에서 맨 아래 내려 있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모멘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이번 시간에는 밴드에 대한 가치 평가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방송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네, 시즌 같은 이런 부분이 저평가 받는 거, 그럼 당연히 저평가 받을 때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가야 돼. 고평가 되면은 주가 올라가는 고평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매도 되면 되겠죠. 그래서 시즌에 되게 싼 거예요 지금. HLB는 자산 대비 싼 거죠. 자산 대비 싼 축에 포함되는 거. 다만 요거는 이제 모멘텀하고 좀 보정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 순이익 밴드, 퍼밴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평가가 좋은 거예요. 네, 이것도 뭐 저평가긴 하니까. HLB도 PBR 관점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퍼밴드하고 피별 밴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